거야. 자, 봅시다. 속도가 속도와 미분. 우리가 속도 어떻게 정해냈어? 이제 방향이랑 저방향 쓰는 거. 걸린 시간분에 시간 저방향 쓰는 거리가. 아니 쌤, 제가요 그 6시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 근데 제가 가방을 못 받아서 바로 왔어요. 들어와. 근데 잘했어, 들어와. 선소동에 사람 많았어? 네. 가서 뭐해? 그다음에 선소가 뭐 있지? 그 이동거리 변화에 시간 변화할 때 거리 변화. 그렇지. 변화의 변화. 그렇지. 그 2호선 타고 한국 도전에 속도 여기서 거리 그렇지. 변화니까 좀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한 거냐면 이동 거리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지 않냐 이거 얘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맞죠.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영서가 얘기하는 2호선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오면 위치 변화량 자체가 0이지, 그러니까 속도를 0이라고 본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왜냐면 걸린 시간은 오래 걸릴 건데 위치 변화가 없잖아. 위치 자체는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위치 변화가 없으니까 0이 될 거고, 그래서 속도가 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이거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너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소금력이야. 소금력하고 속도는 다르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속도, 가속도와 미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속도를 정의를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걸린 시간의 변화량 이거 자체를 델타 x로 보고, 위치 그거에 따른 위치 방향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얘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이걸 속도라는 애를 다시 식으로 적어보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거든.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속도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생겨게 있냐면 평균 속도라고 얘기해. 평균 된다. 그러면은 근데 20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니? 그치? 우리가 앞에서 미분 배열 처음 배울 때 뭐야? 평균 변화량 이렇게 배워서 배웠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이제 뭘 배우겠어? 순간 변화량을 의미하는 순간 속도를 배우겠지? 그래서 순간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x는 a에서의 성간 속도는 결국에는 1 delta x. 우리가 이거를 h로 보통 많이 썼었지? h분의 f a 플러스 h가 될 거고 빼기 f a.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a가 되더라. 그래서 이 그러면 f라는 거가 의미하는 건 뭘까? 위치에 대한 함수. 그치? 그렇지. 그래서 y는 fx를 우리가 보통 이제 얘를 시간 x에 따른 위치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뭐지? 무시해. 자, 아니 이거 니네 좀 아니야.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잖아. 지금 30분. 오. 그래? 30초? 아? 내가 선물 줄게. 쓰다 들려. 아니야 이거 좋아. 써봐. 아 그거 탭이야 탭. 모르는 거다. 잘 나오지? 잘 나오고. 중국 사람이죠. 몰라. 얘 중국 사람이죠. 아니 레이팅 차이가 커져가지고 뭔가 모르겠는데 역시 중국 분위기 좀 있어요. 난 써보니까 괜찮던데. 이 펜이 하여튼 그거 써봐봐. 이거 가져. 얘 국산이죠. 몰라. 중국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잘 들리네. 조사 못하나. 형왜 그런 표정으로? 피곤해? 가가지고 어디서 응? 네가 저번에 저크? 그거 왜? 그거는 어디서 어디서 느끼냐고? 네, 어디서 배워? 어디서 배우냐고? 네, 그거는 일단은 나는 대학교 때 안 배웠는데 공학회에서 배워. 공학 쪽에서 배우겠지. 특히 뭐 시험에서 좀 많이 쓰고. 가속도에 대해서 좀 심층 있게 다루면은 가가속도를 다루지 않을까? 근데 차감할 때 가가지고 그렇겠지. 뭐 급정거, 급가속 이런 게 지금 가가속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한 개를 지으려고 적한 개라고 그랬다. 안 돼, 만지지 마. 왜? 아, 돌아서 가. 불안해. 오, 미션 임파서블. 좋아. 뭐라 어디 갔어? 이거 적한 개를 따로 가가속도가 0.8 정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게 가가속도 단위잖아. 그 정도 돼야지 울렁거림이 덜하다. 근데 여기서 좀 올리면 그냥 넘어져요. 더 올리면 죽어요. 거기는 거의 죽겠죠. 가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면 승차감하고 관련이 있겠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 킬로미터 퍼 세컨드 지금 응? 킬로미터 퍼 아워 퍼 세컨드 아워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 퍼 세컨드
그런 단위가 있나? 이때 킬로, 미터, 허, 아워. 허, 그럼 얘는 그냥 초 곱하기 킬로미터 시간이잖아. 시간 곱하기 거리는 시간 시간 곱하기 거리가 뭐야? 그 초당 몇 킬로미터씩 몇 킬로미터 이거는 그럼 이건 속도잖아. 초당 몇 시간이고. 킬로미터 그럼 이건 이동 거리인데? 이거 맞잖아. 그 맞잖아 이렇게. 아니 미터 퍼 세컨드 제곱해서 저걸 어떻게 해? 어? 미터 퍼. 세컨드 제곱해서 저걸 어떻게 해? 이건 어떤 의미냐고? 변하는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속도를 s로 나눈 거니까 가속도 얘기하는 거지. 미터 퍼 세컨드 세제곱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세크로 나눈 거니까 가속도를 속도로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잘 쉬었어? 아주 쉬는 시간은 피자 먹어? 아 그거 걔네 그거 성적 내기에서 이 달성해서 창의생 게이드. 나중에 저희가 옛날에 자, 시간 x에 따른 위치 함수를 y는 fx라고 뒀을 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f'x가 의미하는 건 시간 x에 따른 뭘 의미한다? 이제?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그치?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얘기해보면 다시 한번 이건 평균 가속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속도를 더한다 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시간 변화에 따른 이번에는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순간 x는 a에서의 순간 가속도는 보통은 그냥 가속도라고 합니다. 순간 가속도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다.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두 번 프라임, 2 프라임이라고 얘기하고 f2'a라고 읽어주고 얘를 우리는 x는 a에서의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 순간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얘를 미분을 해주면 위치 함수를 미분해주면 속도다. 속도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주면 얘는 시간 x에 따른 무슨 함수?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라는 거야.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입력하면 좋을 것 같고 문제 그냥 쭉 한번 훑어볼게요. 어차피 이 가속도하고 속도가 의미하는 거가 뭔지만 알면 사실 여기서의 개념은 끝난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기 1번 한번 보면 지금 속도 20m/s로 지면에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ft m라고 한데 근데 ft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래. 얘들아, 이 ft가 의미하는 건 위치 함수야, 속도 함수야, 가속도 함수야, 지금. 이거 위치 함수야. 이거 구분해야 돼, 얘들아. 위치 함수야. 자, 이랬을 때, 자, 돌을 던진 후 처음 2초 동안 평균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돌을 던진 후 처음 2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0에서 2에서 0,2에서의 뭘 구하면 돼? 평균 변화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1번 문제는. 자, 그러면 얘는 분모 뭐가 되고 2분의 F 2 빼기 F 0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돌을 던진 지 1초, 2초, 3초 후에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 가영아. 그러면 지금 위치 함수가 ft이기 때문에 속도 함수는 얘를 모아주자. 미분해주자. 그러니까 얘 구하라는 건 f'1, f'2, f'3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자, 3번. 지금 돌을 던지니 t초 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뭘 구하라? f2't를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미분해주면 f't가 뭐가 되고? 누구 시켜봐야지. 강현민, f't가 뭐가 되니? 오케이. 민규, 얘를 또 미분하면 어떻게 돼? 오, 훌륭해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다. 가속도가 일정하네?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근데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겠죠?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 자, 넘어가서 야,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등가속도 운동이야. 대부분은. 너네가 다루는 모든 과학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다만 변수들이 좀 있긴 해. 뭐냐면 바람, 온도, 습도 이런 게 다 변수거든. 근데 일단 너네가 다루는 고등과학에서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중력가속도만 다루기 때문에 중력가속도는 일정하게 계속 일정하게 주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지금 위로 올렸다가 떨어지는 거, 이거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중력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중력가속도를 9.5m/s 제곱인가? 9.8이냐? 뭐 이렇게 줄 거야 아마. 과학한 지가 오래돼서. 시험 범위였어? 이건 위치 에너지였냐 그러면? 중력가속도 하는 거 보니까 위치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그치? 위치 에너지하고 뭐야? 운동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 이런 거 안 배웠냐? 이번 시험 학교마다 다른가? 학교마다 다르구나. 미안. 좀 아는 척 해봤어. 자, 기본 문제 8-1번 봅시다. 똑같은 얘기니까 H 나는 이건 그냥 T라고 쓰거든 보통은 이렇게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주어졌고 얘는 그러면 위치 함수죠 얘들아? 위치 함수를 의미하는 거지? 높이니까. 자, 이때 돌을 던진 후 2초, 3초, 4초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거 못하면 안 돼. 아니 2초, 3초. 2초, 3초의 속도를 구하시오. 1번은 넘어갑니다. 2번. 자,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래. 얘들아, 땅에 떨어질 때 이거 한번 밑줄 그어볼까? 땅에 떨어졌대. 그러면 뭐가 0인 거야? 높이가 0이어야겠지? 맞지? 그러니까 30 플러스 25T
t 빼기 5t 제곱이 0이다.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t가 6하고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여기서 무식하게 마이너스 1 고려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시간은 음수가 없으니까 6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6초일 때 땅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맞아? 선생님 마이너스 1은 왜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절벽 위에서 30m 위에서 이렇게 던진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잘린 거지, 2차 함수가. 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가 0인 거고. 그래서 0초에서 6초 동안 이렇게 떨어진 거야, 6초일 때가. 자, 이런 거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 해주자? 미분해주면 속도에 대한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가 나올 거고 어떻게 되니? 25 마이너스? 그렇지. 자, 그러니까 6 대입해주면은 선생님 속도가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지금 단위는 미터 퍼 초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운동 방향까지 결정 지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걸 양의 방향으로 했을 때 아래로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래 방향으로 지금 35m/s만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3번.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세요. 최고 높이래, 최고 높이. 자, 봐봐. 최고 높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다가 0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맞지? 자, 봐봐. 물체를 위로 던졌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 올라가다가 내려온다라는 건 우리가 이 지금 위치에 따른 속도 함수가 연속 함수잖아. 근데 올라가는 방향을 양수 방향이라고 했고 내려가는 방향을 음수 방향이라고 했거든. 근데 올라갔다 내려온대.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 내려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속도는 몇일까? 0이 되는 거야. 그쵸? 왜? 올라갈 때 속도가 양수죠. 점점점 속도 값은 떨어졌다가 정지하다가 떨어지잖아. 맞지? 너네 그거 아냐? 그 물풍선 풍선 안에다가 물 하고 빵 터트리면은 그 순간 카메라라고 하나? 그거를? 그러니까 막 엄청 미세한 초단위로 영상 찍는 카메라가 있거든? 그걸 보면은 물이 이렇게 정지해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쫙 떨어지잖아. 그치? 그것처럼 얘도 이 순간에는 올라가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이 순간에는 속도가 0이라는 거야. 이때에는. 알겠지? 적어놔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속도가 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올라갈 때는 어쨌든 속도가 양수값을 가질 거고 내려갈 때는 속도가 음수값을 가질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순간에서는 연속함수니까 0인 순간이겠지? 양수에서 0으로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가 0이 될 때의 시간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t가 몇이다? 2분의 5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이 시간을 구하래? 그때의 높이 함수를 더 여기다가 그러면 2분의 5를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구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보면 얘들아 위치 함수가 지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지? 위로 블록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가 최고 높이 아니야. 맞아? 그럼 너네 꼭지점 구할 때처럼 풀어줘도 되겠죠? 근데 반대로 니네가 꼭지점 구하기 어려운 애들 있잖아. 맞지?
그런 애들은 미분 이용해서 해도 되겠네, 반대로.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때 x값을 구해주면 그게 추계 방정식의 x값이 될 거고, 꼭지점에 x좌표니까 여기다가 함수값에다가 그 x좌표를 대입해주면 y좌표까지 다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렵게 그냥 막 이렇게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미분 이렇게 때려서 4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2잖아요. 그 2가 뭐겠어? 이 점에서의 x좌표가 되겠죠. 그럼 2 대입해주면 y좌표도 나오니까 우리가 표준형 너네 바꾸다가 이번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 그쵸? 근데 이걸 왜 이제 와서 가르쳐주냐? 쓰지 말라고 알려줘. 안 알려준 거야. 알겠지?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거 여기다 대입해주면 3번은 끝난다. 자, 4번. 자, 돌을 던진 후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래. 평균 속력.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평균 속력. 속도가 아니라 력입니다. 그러면 얘는 걸린 시간분의, 그렇지, 얘는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이해해보자.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30m 지면의 높이에서 여기가 지금 30m일 거고요. 지금 최고 높이를 이렇게 구해줘서 최고 높이가 지금 2분의 5초일 때 되고 최고 높이가 지금 61.25래요. 61.25. 이건 그냥 내가 써놓을게요. 다 보고. 자, 그리고 지금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0m가 될 때까지 높이가, 이때 걸린 속력, 평균 속력을 구하래. 자, 근데 땅에 떨어질 때 시간이 몇 초였어? 구해놨잖아. 6초일 때, 그치? 그러면 걸린 시간은 몇 초? 6초. 자, 그럼 이동거리를 구해줘야겠네? 그치? 그러면 뭐야? 92.5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 높이랑 여기에서 여기 높이 더해주면 되잖아. 아니면 이거 2배 해준 다음에 30을 빼주던가. 어쨌든 뭐 이동 거리는 92.5겠죠. 그럼 이게 답이겠죠. 약분 되니? 안 되지.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답을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12점 2배 해줘서 195 이렇게 했네. 이렇게 썼네요. 제대로 보고 있구나. 단위는 여전히 미터/세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속력과 속도의 차이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단어는 속도를 주로 다루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 뭐를 미분하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더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8-2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자, 지금 X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6T 이렇게 돼 있네. 속도에 따른 무슨 함수야 이거? 위치 함수. 됐지? 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나는 보통 이렇게 쓰는 편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좀 아쉬워, 이런 부분이, 정석이. 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쓸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점피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를 구하세요. 자,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얘들아, 잘 봐봐. 수직선 위로 움직이네?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움직였어? 방향이 몇 방향밖에 안 되겠어? 두 방향밖에 안 되지? 오른쪽으로 할 때랑 왼쪽으로 갈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얘를 봤을 때에는 지금 보통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해 두겠죠. 왜냐하면 위치가 그러니까, 수직선 자체가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따져줘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지금 얘가 위치에 대한 함수거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의미하더라? 속도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함수가 될 거다. 근데 가만 관찰해 보니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t-2랑 t-8이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 t값이 2하고 8이잖아. 이 2초일 때랑 8초일 때 속도가 0이래. 근데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이거야. 그치?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고, 이때 속도값은 이 영역에서 속도값은 양수 염수야? 양수고, 이 영역에서의 속도값은 양수 염수야? 음수고, 여기 영역에서의 속도값은 양수잖아. 그치? 함수값을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양수일 때는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그렇지, 왼쪽으로 이동 중인 거야. 자, 그럼 양수일 때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막 달려가고 있어.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반대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정지하다가 바꿀 거 아니야. 맞지? 정지 안 하고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의미하는 건, 그럼 2하고 8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 이때. 그렇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지금 1번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2초하고 또는 8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t가 2 이상 9 이하일 때 최대 속력을 구하래. 속력을 구하래. 자, 그러면 지금 2번은 우리가 속도는 뭐야? 얘는 크기와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요. 속력은 크기만 의미하는 거거든, 얘들아. 여기까지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방향은 두 방향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은 다 두 방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를 절대값 해주면 그게 속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속도 함수가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고 축이 지금 t는 몇이니? t는 5잖아요. 근데 지금 관찰해야 되는 범위는 2 이상 9 이하니까 2가 더 가깝게 9는 더 멀게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2차 함수를 그려주고, 이 범위에서 지금 최대값을 얘기하라는 건데, 주의해야 되는 건 얘는 VT에 대한 함수잖아.
맞지? VT에 대한 함수잖아. 속도에 대한 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건 y는 절대값 VT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슨 축을 그려봐야겠어요, 여기서 이제. x축의 위치를 파악해야겠네? 지금 2일 때는 0이잖아. x축이 여기 있네. 맞아? 자, 여기 일단은 조사하고 갑시다. 마이너스 5일 때는 대입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9일 거고, 여기는 9 대입해주면 7 곱하기 1이니까 7이고, 그치? 그러면 VT에 대한 함수, 절대값에 대한 함수는 이렇게 해서 2초에서 9초까지 8초일 때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올라갈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이 7이고 이 값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최고 속력은 몇인 거야? 9m/s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9라고 쓰시면 돼요. 단위가 없네. 어. 자, 마지막 문제는 아니네. 지금 마지막 문제 하면 어떡할 건데? 아, 그거는 약속할게. 오늘 진도 끝나는 순간 집에 보내줄게요. 속도가 끝까지 나갈 거야? 어? 아니, 5개 나가는데 뭐가 힘들다고 뭘 찡찡대긴? 야, 니네, 내가 지금 너네 레오반 선발고사 시험지 지금 내고 있거든요? 고등부 선생님들이. 봤거든? 개 어려워. 내가 사정했어. 선생님, 이거 안 돼요. 뒤져요, 진짜로. 지금, 근데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저희 애기예요, 애기. 이랬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대수전범위. 미적분호는 미분까지. 적분 빼고 나머지. 그 다음에 청모평. 이렇게 3개. 청모평 맨날 보는 거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다행인 건 청모평은 우리가 내요. 다행인가? 하여튼 청모평은 우리가 내요. 화이팅. 그래서 조금 긴장하셔라. 미안하지만 내 말을 먹지는 않을 것 같아.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좀 수정하시겠지. 지금처럼 내면은 평균 에이, 그렇게 되겠어.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며칠 보냐고? 하루에 보지. 7월 13일. 다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네 오늘부터 시작시킨 거야. 오늘 안 하고 월요일부터 했어 봐. 월요일날 진도 나가랑 끝났지? 그러면 또 수요일날 숙제 검사하고 끝나지? 그러면 금요일 대비 하루 시켜주고 니네 고등부 시험 봐야 돼.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도 지금 시험을
대비시켜주는 입장에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야. 진짜로, 가영아. 그치? 이거 진짜로 나는 지금 나도 긴장 좀 돼요. 씨. 개쪽당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설마 그럼, 보통 이래요, 근데. 근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 역사적 배경을 몰라요, 잠깐. 우리가 설명해 줄게요. 원래 송파 중3은 닥터반이 7월에, 지금처럼 7월에 넘어가요. 7월에 이제 DU로 넘어가요. 그 고등부관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레오반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게 7월이야. 얘네들은 진짜 개 잘해. 네. 그래서 지금 강동은 사실상 크기가 송파만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원래 청월함의 시스템에 그 최상위권 애들한테 적용하던 걸 너네한테 처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강동에서. 그러니까 준비 잘해. 준비 잘해서 7월에 무조건 넘어가서 하시고, 당연히 알겠지만 지금 송파 말고 이 강동 청월함 고등부 최상위권은 진짜 웬만한 학교의 모든 전교권 애들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 너네가 가서, 우리가 지금 너네가 그러면 너네는 작년 애들이랑 많이 다르냐? 많이 안 달라, 얘들아. 작년 애들도 개답답하게 가르쳤어. 이 새끼 공부 안 한다고. 근데 가니까 졸라 잘해. 그러니까 니네가 정신만 좀 차리면 된다니까? 정신만 차리면. 그거를 그래서 7월 달에 넘기는 거야. 미리 가서 고등부 느낌을 니네가 받으라고. 그냥 여기 중3에 계속 있어야지고 어영부영 있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고등부 올라가가지고 좋됐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니까 니네가. 근데 그런 느낌을 고등부에서 확실하게 준다고. 그러니까 가서 갈 수 있게끔 이거 지금 다음 주 시험 잘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공부시키고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아무튼 잠깐 봅시다.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다. 얘가 속도 그래프래, 속도 그래프. 자, t는 2를 제외한 구간 0,3에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vt의 그래프는 구간 0,1에서 원점과 1,k를 있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0,0과 1,k를 있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때 다음 중 점 P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 AT를 나타내는 그래프 개형으로 가장 알맞는 것을 구하래. 지금 AT는 뭐야? 가속도잖아. 얘를 뭐하면 이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지? 얘들아, 그러면 쉬운 것부터 보자. 1에서 2초 구간은 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지? K라는 일정한 속도 값을 가지고 있잖아. 상수함수잖아. 그럼 미분하면 뭐야? 상수를 미분하면 0. 그러니까 가속도 함수를 옆에다 그려보면 지금 내가 0초하고 1초, 1초하고 2초, 2초하고 3초를 나눠서 해석할 건데 지금 1초하고 2초 사이에서는 가속도 값이 0이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속도 값이 일정,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 속도 변화량이 없잖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얘가 직선을 의미한대. 맞지? 그러면 지금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하고 있네? 맞지?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걸 우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그걸 모르더라도 얘들아, 지금 얘는 지금 3,0을 지나고 2,k를 지나는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1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야?
상수함수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 기울기 값이 이 x 변화량은 1이고 y 변화량은 k잖아. 그럼 기울기가 뭐야?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k를 의미하는 이렇게 의미하는 값이 되겠죠. 여기는 비워져야겠지? 미분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k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니까 1번, 2번, 3번이 그래프가 다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제자가 여기서 의도하는 건 0에서 1초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 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보면 지금 얘가 연속함수라고 했잖아. 이 구간이 0에서 1초 값이 연속함수고 지금 0,0하고 1,k를 지나는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지금 이 직선, 이 보라색 직선하고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x값이 몇 개 존재해 이거? 적어도 하나 존재하지? 근데 몇 개 존재하는지 지금 알 수 있지?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하잖아. 그치? 이거랑 여기서 존재하잖아. 맞아? 그럼 여기 x좌표를 알파하고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된다라는 건 여기 반대편에 k를 이렇게 표시해줘서 이 라인을 몇 번 터치한다? 2번 터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볼록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지. k 값이 2번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x좌표가 지금 뭐라고 내가 해놓은 거야? 지금 여기서 저쪽에 여기 그래프에서 알파라고 해놓고 여기는 베타라고 해놓은 거지.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답은 3번일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빨리 하고 여기는 좀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도형을 해석할 때 해석 순서는 점, 선, 면이잖아. 사실 이 해석 관계는 너네가 아직 안 배웠지만 적분관계야. 얘를 쌓으면, 그러니까 적자가 쌓을 적자거든요. 쌓는다라는 얘기야. 그럼 점들을 점점점 쌓아서 만들어준 게 선이잖아. 선을 점점점 쌓아서 만든 게 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이 반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면적이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는 선분의 길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다음 단원의 얘기인데 길이의 순간변을 이렇게 얘기하면 길이에 대한 함수를 시간 t에 따른 길이 함수를 우리를 LT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L'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순간변을 의미하는 건 미분이잖아. 그치? 얘가 미분계수를 의미하잖아. 미분계수. 그래서 시각 t에서의 미분계수를 얘기해주면 된다. 길이에 대한 함수를. 즉
쉽게 이해하면 그냥 길이에 대한 함수가 나오면 미분하시라는 얘기야. 되지? 그 다음에 면적, 여기는 넓이라고 얘기하는데 넓이의 순간 변화에도 마찬가지다. 지금 시간 t에 따른 넓이 함수를 보통 우리는 st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순간 변화율을 구한다, 미분해줘서 구한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시간 t에 대한 순간 변화, 면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넓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렇게 되는 거고, 크게 뭐 이거를 너네가 막 정확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가 이 길이 함수, 넓이 함수, 또 뭐 나올 거냐면 부피가 나올 거거든요. 부피의 순간 변화율 나오면 부피, 시간 t에 따른 부피 함수를 보통은 vt라고 하거든 얘들아.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로 v't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길이에 대한 함수, 넓이에 대한 함수, 면적에 대한 함수, 부피에 대한 함수를 문제에서 주어질 때가 있지만 보통은 너네부로 구하라고 할 거야. 알겠지? 너네부로 이 식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그 값을 구하라고 이 순서로 문제를 물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되는 스텝은 너네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문제 한번 보자. 보기 3번 보면 지금 시각 t에서의 반지름이 Rcm인 이 Rcm가 지금 이런 관계에 있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간에 따라서 반지름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똑바로 앉아. 자, 그 다음에 t가 100일 때 이 공의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를?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주자. 건널비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자야. 자, 다시. 자, 첫 번째 스텝은 부피와 건널비를 왜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줘야 돼? t가 100일 때 그때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이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에 따른 구의 부피와 건널비를 알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구의 부피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잠깐 보면 t에 따른 부피의 함수를 표현한 거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t의 값이 아니네? 문제에서 줬잖아. 근데 그치? r이 0.1t라고 줬으니까 얘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여기는 1000분의 x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t 세제곱 이렇게. 숫자가 조금 기괴하긴 한데 어쨌든 얘는 3000분의 4 파이까지는 숫자고 곱하기 t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t에 대한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부피 먼저 얘기했으니까 부피의 순간 변화부터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미분해주면 v 프라임 t는 1000분의 4, 그렇지, 125분의 1이겠죠? 곱하기 t제곱 이렇게 되지? 맞지? 근데 t가 몇이라고 했으니까 1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대입해주면 100의 4제곱이 될 거고, 그치? 10의 4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은 40파이가 되겠네. 자, 9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니? 넓이 얘기하니까 여기에 4파이r 제곱 이렇게. 그냥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4파이 곱하기 100분의 t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얘를 미분해주면 100분의 8파이 t가 될 거고, S 프라임 100을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8파이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 순서대로 풀면 된다라는 거. 됐지?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네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시간에 따른 부피 값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시간에 따른 건널비 함수 값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그냥 흥미 유도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가 건널비잖아. 그치? 얘가 부피고 얘가 건널비잖아. 근데 얘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R에 대해서 미분해봐. 4파이 R 제곱 되지? 뭐야, 얘랑 똑같네? 그렇지, 거기랑 같이 얘기해. 쌓을 적을 의미해보면 얘들아, 봐봐. 9라는 건 원을 자꾸 쌓는 거거든. 그치? 9라는 건 이 건널비를 자꾸 쌓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작은 9, 그거보다 살짝 큰 9, 살짝 큰 9, 살짝 큰 9 해가지고 쌓는 거야. 우리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그 유행하지 않았냐? 그 막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도 말아가지고 공 만드는 거? 10년 전 아니야? 5년 전이야? 너무 갔어? 5년 전이야? 유행 왜 이렇게 빨리 변하냐? 오이씨. 아무튼 그런 것처럼 작은 주의 건널비들이 쌓여서 부피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건널비를 지금 쌓아서 반대로 적분해주면 이거 되고, 그 날은 미분해주면 건널비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됐지? 뭐 얘를 적분하면? 부피를 적분하면 난 몰라요. 됐죠? 나는 3차원 사람이라서 부피 이상은 뭘 의미하는지는 너가 한번 연구를 해봐.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연구하냐면 자연과학대에서 그런 걸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안에 이렇게 뭐 대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대학교, 공과대학교, IT대학교, 뭐 이렇게, IT대학,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다 나눠. 근데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다루는 게, 지금 영서가 얘기하는 추상적인 것들을 다루는 게 사실 자연과학대학에서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뭐 수치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하여튼 그런 거. 공과대학은 뭘 하냐? 그걸 토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공과대학의 역할. IT대학은 말 그대로 IT대학. 컴퓨터 쪽, 전산 쪽 다루는 거.
그래서 그런 대학교들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다. 자, 아무튼 자, 문제로 다시 넘어가서 기본 문제 8-4를 보면 키가 부럽네. 180. 이거 지금 여기 부러운 사람 많잖아. 이거인 사람이 강현미, 너 왜 이빨 보였어? 왜 이빨 보였어? 네 건치 자랑하냐? 응. 너 키 몇이야? 이거 남자한테 키 물어보는 거 실례잖아, 그치? 아니야?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은요? 이렇게 물어볼라 했지. 영서를 파악했어, 나는. 성함과 답변에 이제 들어가는 일이 미안하다. 얘기하지 마. 자, 이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이 있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바로 밑에 여기 서 있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가로등 밑에서 분위기 잡고 있어요. 자, 옷 입어. 그 다음에 이제 일직선 위를 매분 88m의 속도로 걸어간대. 자, 일단은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4라고 할 거고요. 얘를 1.8이라고 할게요. 근데 매분 88m의 속도로 움직인대. 빠른데? 너네 저 횡단보도 시간 정하는 거 걔가 기준이 누군지 알아? 도로에서 얼마나 수요가 많느냐, 도로 그 몇 차선이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기준은 노인이 그 도로를 걷는 속도, 그 표준화해서 만들어놔서 그거대로 그냥 시간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노인이 걷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을 정했어. 얼마나 복지 국가냐 우리나라. 노인을 맞춰주네. 자, 아무튼 매분 88m의 속도로 움직인대.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최초의 시간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t분이라고 설정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t분 후에 이 정도 위치래. 이렇게 있대. 여기가 t분 후. 자, 그러면 매분 88m 움직였다고 하니까 지금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설정이 되겠어? 88t로 설정이 되겠지? 그러면 거기 어디가 88t일까? 여기가 88t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사람의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래. 머리 끝에 그림자래. 그러면 머리 끝이 여기잖아. 그러면 이 광원을 점으로 치는 거야. 그러면 점에서 이렇게 점으로 그림자 끝이 얘에서 가려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그림자의 영역이잖아. 그럼 그림자 머리 끝의 그림자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 보자. 그림자의 머리 끝에 속도를 얘기해 보래. 그러면 속도를 얘기하려면 위치 함수를 만들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그림자 머리 끝, 그 머리 끝의 그림자는 여기잖아. 맞아? 그러면 시간 t에 따른 t분 후일 때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길이가 1.8 아니야? 그럼 여기 1.8 대 4를 의미하는 건 그렇지, 닮음. 이 길이를 그림자의 길이, 이 그림자의 길이라고 할게요. 그림자의 길이. 이를 LT라고 뒀을 때 LT 대 1.8은 LT 더하기 88T 대 4가 되겠네. 그럼 1.8 LT 플러스 졸라 싫어. 2분의 뭔가요? 5분의 9인가요? 10월. 씨, 너무 가기 싫은데? 이거 계산 다 해야 된다고? 응? 뭐? 지금 이거 하자고? 이거? 너가 얘기하는 거 이거야? 2.2 대 1.8이다? 그러면은 0.9 대 1.1. 그러면 9 대 11이네. 현민이 오늘 좀 에이스였어. 자, 그러면 8t를 여기다 곱하면은 72t 이렇게 되고. 굿잡. 너무 잘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림자 끝의 위치는 72t일까? 아니면은 이 두 개를 더한 160t일까? 160t겠죠? 왜냐하면 최초에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는 여기잖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게 그림자 머리 끝의 그림자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머리 끝 이거의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 위치 함수가 160t니까 얘를 미분한 160이 되겠고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2번 그림자 길이. 그림자의 길이는 얘를 의미하는 게 그림자의 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림자의 길이를 의미해서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몇인 거야? 72m per 세컨드가 아니라 분이 되겠네. 여기에 다 분이겠네. 시간 단위가 분이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8-5번. 정석도 숫자로 나와요. 눈치 챙겨. 네가 안 말해도 내가 내겠지. 네가 말해버리면 네 말 때문에 내가 내준 것처럼 됐잖아. 그러니까 서준이가 막 뒤에서 찌르잖아. 아니? 나쁜 소식? 안 말해줬나? 나쁜 소식을? 그래, 이거지. 자, 그래서 네가 좋아했잖아, 숙제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시우가 막 널 찾아봤잖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에 2mm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대. 그러니까 얘는 뭐야? 2mm. 근데 단위는 센치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0.2t라고 할까요? 반지름을. 처음 공의 반지름의 길이는 0cm로 생각한다.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일 때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보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 이건 넘어갈게요. 끝났다.